나마스카, 나마스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됩니다. 몸가짐을 주의해야 하는데, 제가 부주의한 관계로 좀 다리를 많이 다쳐서 2주 정도 병원 생활을 했어요. 계속 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상황을 대략 아시겠지요.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유튜브 보는 분은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잘 계셨어요? 제가 잘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 안부를 여쭙는 것도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병원에 문병 와주신 지인분들, 친구, 벗님들, 또 염려해주신 분들 대단히 죄송하고 또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수비농차 정미영 선생님이 선물로 주신 올해 녹차, 지금 한 4월 말 정도에 좀 사고가 있어서 지금이 벌써 5월 20일경 됐으니까 꽤 시간이 지났네요. 아침 일찍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이슬비가 내리고 지금은 안개가 가득 온 산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제 안개비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니까 정말 안개비처럼 아주 가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많이 올까 사실 좀 약간 염려는 했는데 생각보다 봄을 재촉한 비가 아니라 봄비의 거의 끝자락, 이제 여름을 불러오는 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군데군데 날이 좀 이렇게 예측하기 힘들 그런 상황이었죠, 요즘에. 근데 이제 가끔씩은 30도 가까이 오를 정도로 날이 무더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금방 여름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5월 이제 중하순이면 이제 봄은 다 지났다고 봐야겠죠. 아직 그 산에 찔리꽃이 피어 있고 그 산딸기가 아직 그 꽃으로 있어요. 산딸기가 어느 정도 익을 무렵이면 아마 6월 초중순쯤 되겠죠. 이때쯤 되면 이제 장마철이 와요. 어떻게 그 산딸기 맛있게 보이는 빨간 산딸기 좀 따먹으려고 하면 비석을 뚫고 따야 됐었어요.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녹아든 시기들이 어느 뇌 언저리나든가 몸에 기억이 되어 있다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병원에 되게 오랫동안 힘들어하면서 있었는데 올해도 그 몸이
그 고통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딱 그때쯤 돼서 다리를 다쳤네요. 다행히 허리 수술한 곳은 좀 다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크게 심하게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차체 이제 지켜보면서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뭐 제한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만들어진 수제 녹차, 녹차를 마셔본 적이 꽤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녹차를 좀 한번 오래간만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향이 되게 은은하니 부드럽고 좋습니다. 수제 녹차라고 하니 한번 마셔보죠. 녹차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온도가 가장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떫은 맛이 먼저 우러나오고요. 너무 또 온도가 낮으면 우러나는 맛과 향이 약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 70, 80도 이 정도 사이에 온도면 좋습니다. 지금 좀 식혔으니까 적당하게 적당하게 맞춰진 온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주제는 준비한 건 아니고요. 글쎄 오늘처럼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니까 그 사람의 앞 일은 알 수 없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저 똑같이 해요. 그것은 저만 어디 특별한 어느 공간에서 또 특별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기 마시면서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감정의 교류 같은 거 있죠. 다 알고 있지만 나만 다르게 알고 있나?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다 비슷하게 살고 있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서로에게 주고받자고 하는 것이죠. 병원에 있다 보니까 옆에 병상이 6개인 병상에 각기 다른 사정과 이유들 그걸로 이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봤죠. 그 가운데 하나가 저이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그 병상에 있는 분 얘기는 나이가 한 62세인데 한 번도 병원에 온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왔는데 그 당뇨가 갑자기 심해져 가지고요. 이 가까운 병원들을 몇 군데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서울에 갔더니 이 정도면 그 거주하는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발가락을 절단을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3월 달에 이 발에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움직였는데 2달 만에 발가락을 절단을 했고 그 계속 옆에 지켜보니까 발목, 무릎 있는 데까지도 그 절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걸 들었어요. 당뇨가 갑자기 심하게 이제 그쪽으로 가서 혈관과 그 다음에 그 신경을 재생불능하게 손상을 시켰다는 거죠. 62세인데 40대에 당뇨가 있어서 혈당 같은 거 이런 거 맞추고 나름대로 알고는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이 일이 터진 건 불과 2달 전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자, 또 한 분은 또 제 병상의 앞에 있었던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84인가 그래요. 네. 처음에 따님하고 같이 왔을 때는 마치 산신령 같은 느낌, 근엄하면서 안면에 미소를 띠고 있고 또 유쾌하게 말씀하시고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앉아서 오랫동안 시계방에서 금 다루고 시계 다루고 하면서 평생을 60년 가까이를 사셨다는데 직업을 의자에 앉아있는 게 이제 불편해서 글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수술을 해도 괜찮을까 했는데 워낙 강골이시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잠깐만요. 향이 은은하고 그 산속 깊은 곳에 보면 느껴지는 상쾌한 그런 내음입니다. 한 잔 드릴게요. 한 잔 하십시오. 입안에 싱그러움이 가득 고입니다. 차를 마셨는데도 입안 가득히 차향이 머물고 있네요. 좋은 차 같습니다. 좋은 차 주신 정미영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얘기 더 이어서 간다면 그렇게 평생 동안 시계방아 금은방이라고 할게요, 시골에. 그런데 그분도 평생 처음 오는 병원, 단지
협착증, 척추 협착증, 우리로 말하면 디스크에서 좀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스크 반이라고 할까요? 이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닳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보강하는 그런 수술인데, 그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웃으면 들어왔다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마취가 풀리면서 정작 제가 보기에는 그 척추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걷기도 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걷는 거 그런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배설하는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변줄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대변 같은 경우는 관장 같은 거 어거지로 했는데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몸에서 스트레스가 심하게 있었나 봐요. 마취 자체에 깨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정신이 어긋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뭐라고 할래, 치매의 증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치매 증상.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하고, 따님이 옆에서 간호하는 따님 손을 아주 심하게 물고, 이렇게. 다른 딸들도 오고, 자식들도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건, 오래간만에 보는 며느리나, 그 다음에 자식은 서울에 있는 되게 뭐랄까, 그런 경황이 없는 정신 속에서도 대우를 해준다고 할게요. 그런데 정작 늘 함께하고, 걱정하고, 모시고 오고, 간호했던 막내딸한테는 그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 모질게 하더라고요.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막내딸만 골라서 아주 눈을 부라리고 주먹질을 하고 그런 걸 봤어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연상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하나씩 자기도 모르게 쓰고 살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가면 속에는 정말 보호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이뻐해줘야 되는 그 대상은 함부로 대하고, 오래간만에 찾아온 그 서운한 존재들한테는 그렇게 따뜻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걸 보면서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해야 옳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 자신도 이제 7남매 중에 5 형제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신경 써주는 형제는 없더라고요. 가족보다 벗들이 더 염려하고 또 챙겨주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가족들한테, 아니 가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네요. 형제들이라고 할게요. 형제들한테 무언가를 서운하게 했기에, 잘못했기에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없는가. 찾아오지 않아도
염려해주는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들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내가 옆에 없었는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사람 마음 모르니까요. 정작 큰 것이 올 때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커지지만 작게 끊어서 오는 것들은 방어하기도 어딘가 제자리에 맞춰서 잘 끼워 맞추기도 어렵고 그게 그냥 감정적인 서운함으로 남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 86세 드신 그 막내딸 그분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가슴이 더 아팠던 건 자기가 이제 더 얼뜻게 아버지한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대우를 아버지로부터 받으면서 정말로 마음 깊이 아버지를 위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당황스럽고 그렇다는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의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본 시간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누구나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사고 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아픔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엊그저께 태어나셨네요. 그 조파일 지났는데 본인도 정작 비껴가지 못한 생로병사,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생로병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극복한다는 것은 신이 되거나 여기 와서 그 YTN 사이언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고대 문명부터 얘기하면서 휴머노이드 뭐랄까 기계 인간이 지구를 방문하고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를 전수하고 그랬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보다는 외계인들의 기술 문명을 불로 장생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얘기할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장기나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고장이 났을 때는 그걸 이제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도 인공심장이 생겨났고 이제 다른 장기들도 배양이나 다른 특별한 생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는 거고요. 차후로는 아마도 그렇게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자기 복제 기술이라든가 또는 그 반영구적인 소재, 세라믹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렇게 녹슬지 않은 그런 소재들로 대체를 시켜서
생물학적인 부분은 뇌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른 것으로 바꿔서 오래오래, 뭐 영원까지는 그것도 모르겠으나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약간 쭈삣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21세기 현재의 그 기술들은 그것을 상상의 공간에서 이제 가능성에 실험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연결되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옳고 그름을 개입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고하고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한테만 친절하고가 아니로 좀 더 그 인연의 범위도, 또 내가 지금까지 움직이는 이 일련의 그 라인,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그 공간들 조금 더 폐쇄적인 사고보다는 확장된 곳에서 그 자유로움을 느꼈으면 싶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미국 가서 코로나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이렇게 단절시킨 건 사실이나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 라이프, 서로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지 않느냐, 역설적이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반은 맞고 반은 공감하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그래도 방송 매체에서 알고 있는 뭐 세계 그 코로나 양성 환자들이 매시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공간이 어디까지 이렇게 막히고 어디 쪽으로는 연결되고 확장되고 오픈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정도야죠. 법으로, 규칙으로, 도덕적인 걸로 너무 이렇게 사람을 위축하거나 제약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맘대로 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디까지 나는 지금까지 움직여 왔는가, 이 반경들을 살펴보고 내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자유로움을 꿈꾸어보고 움직여 봤으면 하는 거죠. 사람 많은 곳으로 몰려다니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유로움을 찾아서. 어쩌면 저 나름대로 이 유튜브를 했던 이 어떻게 보면 소통의 공간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어색하고 그 카메라 렌즈 너머에 있는 가상의 번님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도 그렇긴 하지만 누군가한테 얘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거, 공감을 구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산비탈에 안겨 거치면 또 밝은 햇살이 비춰오는 날이 있겠고요. 시간이 필요한 건 맡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잔 더 드릴게요.
은은하고 좋습니다. 이 촉촉한 날에 녹차, 올해 햇 녹차 한 잔 드세요. 병원에서의 그 모든 사람들이 느닷없이라고 하죠. 오히려 조금씩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간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불안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킹을 받기 때문에 그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몸이 정말 원래부터 좀 강한 체력이다 자신하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방심하고 어느 순간 한번 무너지면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건강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병원에 가기 전에 가지 않을 만큼의 자기 관리가 어쩌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 병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찾아왔네요. 잘 지내세요.